축산, 검협전. 45화 망창산 절간. 이영경은 깊은 산에 홀로 남겨지고 적성자는 도중에 원수와 조우하네. 바보같이 구는구나. 잔치가 끝나면 객은 흩어지는 법이고 패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지 않더냐? 무릇 세상 일은 완벽하게 좋을 수만은 없단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떠났을 것이야. 이제 너도 의지할 곳을 찾았으니 떠나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찌 싫다는 것이냐? 설마 저승까지 날 따라올 셈이더냐? 광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여영남이 여전히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달렸다. 허허, 정 떠나기 싫다면 하는 수 없지.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 그동안 양쪽을 오가며 지내거라.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사부, 한 달 후에 어디로 떠나시나요? 광해가 말없이 미소를 짓더니 그만 들어가 자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다음 날 아침 할 일을 마친 여영남이 사부에게 인사하고 암자를 나섰다. 여영남이 석굴에 가서 사부가 한 말을 들려주자 이영경이 크게 반색했다. 사실 그간 혼자 수련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았다. 여영남이 비록 검술은 익히지 못했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것만은 틀림없었다. 또한 광해가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했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아닌가? 언니, 그냥 당장 옮겨오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돼. 대신 자주 와서 검법을 가르쳐 줄게. 가끔 시간이 너무 늦거나 날이 굳어 돌아가기 힘들 때는 자고 갈게. 이영경은 몇 번이나 더 졸랐지만 여영남이 끝내 승낙하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대신 여영남은 사부에게 전수받은 무공구계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이영경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밤낮으로 열심히 수련했다. 하루는 이영경이 여영남에게 광해를 소개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광해는 여영남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만나 검술을 익히거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만 전했을 뿐 만남은 거절했다. 어느덧 섣달그믐이 되었고 여영남은 광해의 허락을 받고 이영경과 함께 석굴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그 후로도 여영남이 자주 왕래한 덕분에 이영경은 전혀 외롭지 않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수련에 정진할 수 있었다. 다만 온 산이 눈으로 뒤덮여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정월 초다센 날 아침 끼익 독수리 울음소리가 들려 후다닥 석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만 신조가 석굴 앞에 내려앉는 저만한 다른 독수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금빛 눈과 단단한 부리가 그만 신조를 꼭 닮았고 까만 백가죽과 부리 외에는 온몸이 새하였다. 그만 신조가 흰 독수리에게 다가가 목을 비비며 길게 우짖었다. 마치 오랜 벗과 재회한 것처럼 반가워했다. 이영경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만 사형, 친구인가 봐요? 그럼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야지. 이영경이 석굴에서 고기 한 접시를 가져왔다. 그런데 흰 독수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이영경에게 고개만 주걱거렸다. 그만 신조가 혼자 고기를 깨끗이 먹어치우고 길게 3번 울더니 흰 독수리와 높이 날아올랐다. 배웅하는 것인지 함께 떠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만 사형. 그만 신조가 이영경의 외침을 듣고 다시 내려앉았다. 흰 독수리는 잠시 기다리는 듯 절벽 위에서 낮게 맴돌았다. 이영경이 불안한 마음에 그만 신조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만 사형. 사형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고 안심하며 지냈어요. 배웅만 하고 온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 떠나는 거라면 나는 이제 어떡해요? 그만 신조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영경에게 다가섰다. 그럼 배웅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 신조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떠나는 것도 아니고 배웅도 아니라니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만 신조가 곧 날아오를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양 날개를 퍼덕였다. 이영경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사조가 사형을 부르려고 친구를 보낸 거예요? 가서 설법만 듣고 돌아오는 거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며칠이 걸리는지 울음소리 횟수로 알려줘요.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만 신조가 연이어 19번을 울었다. 이영경이 가만히 술을 헤아리고 나자 하늘을 선회하던 흰 독수리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길게 2번 울어댔다. 그만 신조가 고개를 움츠리며 이영경에게서 떨어진 후 긴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가만히 지켜보니 먼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수리 2마리가 해탈암 쪽으로 가고 있었다. 혹시 자신을 위해 여영남을 데려다 주려나 싶었다. 그러나 잠시 후 독수리 2마리는 해탈암 너머 먼 하늘 구름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순진무구한 이영경은 그만 신조와 정이 듬뿍 들어 잠깐의 헤어짐인 줄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여영남도 암자의 일이 있어 하루 이틀 지나야 올 수 있다고 하였다. 첩첩산 중에 홀로 우두커니 있자니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한동안 울적해하다가 석굴에 들어가 대충 끼니를 때운 후 아버지의 보검을 꺼내 다시 밖으로 나가 여영남에게 배운 검법을 연습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찬바람이 쌩 불었다. 돌아보니 무명옷에 누런 두건을 두르고 무명 버선의 집신을 신은 옹졸하게 생긴 도사가 비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영경은 영 불쾌했다. 가만 이곳은 사방이 청길 낭떠러지라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곳이 아닌가? 만약 이곳까지 올라온 사람이라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니 절대 방심할 수 없었다. 이영경이 재빨리 검을 거두고 도사에게 물었다. 그 웃음은 제 무공이 하찮다는 뜻인가요? 도사가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크하하.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직 입문도 못한 모양이구나. 이영경은 도사의 거만한 말투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버지와 주숙부는 당대의 이름을 떨친 감히 무시 못할 협객이셨어. 의자매를 맺은 영남 언니가 가르쳐준 내공 구결도 광해 대사께 직접 전수받은 것인데 하찮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입문도 못했다니? 빌어먹을 늙은 도사놈이 날 너무 무시하잖아. 진정한 실력자라면 이렇게 무례할 리가 없어. 혼자 있으니 나를 만만하게 보고 석구를 빼앗으려는 속셈이겠지. 하필 그만 사형도 없으니 큰일이네. 적당히 실력을 다루는 척하며 일단 여기에 온 목적을 알아내야지. 만약 사조의 말씀대로 하늘이 보내준 선현이라면 당장 사부로 모셔야지. 그게 아니라 석구를 빼앗으러 왔다면 일단 겨루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영남 언니네 암자로 도망가야지. 잠시 그곳에서 지내다가 그만 사형이 돌아온 후에 다시 방법을 찾아야지. 도사가 이영경의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피식 웃었다. 인정하기 싫은가 보군. 뭐, 한번 겨루어 보면 바로 알겠지. 너 같은 애송이한테는 이겨도 조롱거리가 될 터이니 특별히 한 수 접고 시작하지. 나는 가만히 서 있을 테니 마음껏 공격해 보거라. 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실력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마. 대신 내 녀석 실력이 형편없으면 단숨에 삼장 밖으로 날려버릴 것이다. 그럼 패배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 나서야 한다. 내가 훌륭한 여검선을 사부로 소개해주마. 어떠냐? 이영경은 도사의 제안을 듣고 눈빛을 반짝였다. 사부를 소개해 준다니 백미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 틀림없었다. 석구를 빼앗길까 의심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하지만 허풍일 수도 있으니 일단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무례하더라도 용서하세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